우리는 역사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한국인의 삶 속에서 영어의 모습도 다양한 표정으로 변해왔죠. 영어를 잘한다 이런 부분들이 학력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발음하는 것을 최고의 영어라고 생각했어요. 영어는 글쎄 영어는 동반자다.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영어의 길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한국인과 영어의 동행, 그 60년의 시간을 만나봅니다. 광복 이후 혼란의 시기, 어렵고 궁핍했지만 독립국가로서의 새로운 민주주의가 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영어는 특히 외국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고 사람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중요한 시기에 변화를 맞죠. 한국에서 영어의 역사도 커다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모든 것이 소멸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그 위기의 시대에서 영어로 쓰는 대한민국 60년사가 시작됩니다. 1950년 예고 없이 찾아온 전쟁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연합군을 중심으로 전쟁을 치른 한국 진영에선 영어 통역이 절실했습니다. 그 무렵에 마침 통역장교 후보생 모집 광고가 났어요. 그걸 보고서 이 기회다 싶어서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전쟁통에서 영어는 또 하나의 생존 도구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영어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던 박병준 씨는 대학교 1학년 재학 중 통역장교로 입대했습니다. 엄격한 시험을 거쳐 선발된 통역장교들은 미 군사고문단의 지휘 아래 작전에 필요한 번역과 통역 임무를 교육받았습니다. 미국인과 직접 마주하며 실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통역장교로서의 임무를 3년 반 동안 완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사회에 나오니까 거침새가 없어요. 우선 자신만만해지고 어느 나라 가서 어느 선진국 사람 만나도 말이죠. 뭐 꿀리는 게 없어요. 조금도 내가 미숙하다. 그것을 느껴본 예가 없습니다. 그건 다 덕택이에요. 그만큼 영어가 실효성이 굉장히 컸던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대한민국이 영어의 실효성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은 광복 이후 3년간의 미 군정기 때였습니다. 이 시기 영어는 한국 사회에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미 군정의 한반도 통치에 관한 포고문 속에는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영어 수업 시간도 일제강점기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당시 우리 학생들이 공부했던 영어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영어의 중요성은 커졌지만 조선은 가장 가난한 나라다. 여전히 일제의 잔재가 남은 교과서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매일 국어, 영어, 수학은 매일 1시간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영어 한 과목이 아니고 영어라는 과목하고 그 다음에 영작. 그러니까 영어는 매주 2시간씩 있는 셈이죠. 전쟁 세대에게 영어는 암울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막연한 기대로 공부했던 영어는 뜻밖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고 성공의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Let me now return to the question I posed. 아메리폰 잉글리시 코스, 1950년대 인기를 누렸던 영어 교재죠.
당시에는 이런 LP 레코드가 영어 오디오 교재였습니다. In this lesson, we talk about leisure reading. The speakers are Mr. and Mrs. Lamont. 한국 전쟁과 미군의 참전, 그리고 전쟁 후에 쏟아졌던 미국의 원조는 미국에 대한 동경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습니다. Herb and Alice have a nice radio phonograph and a large collection of popular records. 미국은 무조건 좋은 꿈의 나라. 그래서 꽃피는 샌프란시스코와 태평양 로맨스를 꿈꾸기도 했었는데요. 영어를 배우면 돈을 벌고 출세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도 전쟁 후의 풍경이었습니다. 칠순을 훌쩍 넘긴 이희발 씨는 젊은 시절 미군 부대에서 배운 영어를 지금까지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데요. 공통어미 AD로 연상되는 고교 수능 단어. 배드, 데드, 페드, 레드, 매드, 패드, 세드, 그레드, 노메드, 샐러드, 멜러드. 그 다음 전국에서 단어 쓰기 대회를 한다면 제가 1등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A로부터 Z까지 차례로 차근차근 써낼 수 있어요. 고아로 자란 그에게 출세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영어, 그리고 미국 유학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 그랬어요. 뭐 영어만 잘하면은 특히 미군 부대 들어가려고. 그래 열심히들 영어를 공부했다. 그 모실포에도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에 다니는 사람이 제일 잘 살았어요. 배우가 그때는 좋았대. 공무원도 얼마 못 탔고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래 학생들도 퇴근할 때 뭐 저보고 이거 나도 저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미군 부대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전쟁의 쓰나미 속에서도 1950년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구열은 교육혁명이라고 불려질 만큼 뜨거웠습니다. (1958년엔)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생 연합 영어 동아리도 나옵니다. 처음엔 9명의 대학생으로 시작된 스터디 그룹이었지만 미국인 어드바이저와 회화 공부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클럽은 전국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인 처음 봤을 때 분명히 저한테 지금 생각하면 What is your name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저는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회의를 하면 또 우리가 이제 그 애드바이스라고 고문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그래서 고문이 이제 우리가 이제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는 걸 좀 교정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지난 10월 50년 전 한국을 찾았던 미국 평화봉사단원들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미국 평화봉사단은 케네디 대통령의 발의로 출범한 미국의 청년 봉사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66년부터 15년간 2천여 명의 단원들이 찾아와 봉사를 펼쳤는데요. 이들은 농촌과 산간 벽지를 다니면서 의료와 교육, 특히 영어를 가르치는 데 주력했습니다.
students were so enthusiastic. Of course, the classes were much larger then. There were 70 or 80 students in the middle school class, but the students were very well behaved. And especially the first year girls, they were so enthusiastic to learn English. You know, they were very anxious to raise their hand and answer questions. And I was amazed at how quickly they improved their language skills. So again, back to the eagerness of Korean students wanting to better themselves, and I believe they understood that a pathway to success was English, and I think they've proven that they were right. 1960년대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열정은 당시 유행하던 영어 강습소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미국인 선생이 가르치는 영어 강습소는 지금의 인기 영어 학원 못지않게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요. 특히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영어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아침 저녁으로 영어 강습소라는 걸 다녔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도 미군들이 나와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뭐 대학 교수 그런 분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강습소를 열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거 외에 이제 그런 데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사인 이인호 박사는 한국전쟁 직후 유학길에 올랐던 유학 1세대입니다. 미국 명문인 웰슬리 대학교에서 학비는 물론 기숙사까지 제공하는 풀 스콜라십으로 유학 생활을 마쳤죠. 아니, 우리 정부 지원은 뭐가 있었는지 난 전혀 그때는 몰랐고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뭐 아직 사정이 얼마나 열악할 때인데요. 그때 국민당 아마 1인당 소득이 한 $60 정도 됐을 겁니다. 전쟁 후 미국은 총 $20억 이상을 한국에 원조합니다. 이 중엔 한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 지원도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미 양국 간엔 풀브라이트 협정이 맺어져 매년 미국 유학을 갈 장학생을 선발했는데요. 경쟁률도 평균 20대 1을 웃돌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니까 신문에 이렇게 유정혜 박사 귀국해가지고 어느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왔다고 해서 신문에까지 내줬어요. 그때는 희소가치가 대단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를 갔는데요. 처음부터. 그때만 해도 그 과에 박사학위 하는 분이 저 이외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희소가치가 있었습니다. 60년대 말까지 10년간 배출된 풀브라이트 장학생은 약 600명. 이들 유학 1세대는 귀국 후 사회 곳곳에서 국가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유학파 성공시대의 사회 풍조도 이때부터 시작됐죠. 유학까지는 못 갔지만 영어와 미국 문화에 대한 내부의 수요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초부터 이태원에서 주로 영어 서적을 판매해 오고 있는 한 서점. 이 오래된 서점은 영어와 미국 문화에 관심 있는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정보 창고 역할을 해왔습니다. 문학, 패션, 요리, 다양한 외국의 문화가 이 책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서점에서 낯설지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꿈을 찾고 사랑을 노래하며 유행을 만났을까요? 70년대 젊음의 추억 한 페이지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지적 정보와 문화, 유행의 최신 트렌드가
가장 빨리 수입되던 집합지라고나 할까요? volume 1, 2, 3, 4, I have. Yeah. 사장님은 책에 관해 설명도 하고 손님 취향에 어울릴 법한 책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외국인과의 대화도 무척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아니, 내 생전의 법칙 아니에요, 그게? 내가 살아나려니까 해야죠, 이거. 몇 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한 40년 되죠. 가장 인기 있는 책은 역시 영어 책이었습니다. 영어 원서가 귀하던 시절 얘기입니다. 프로페트 US암, 이게 미국 정부 재산인데 이 책이 요런 종류의 책이 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 홈파져 있는 책 같으면 굉장히 이게 좋아했지, 선호했지. 홈파진 책이 이 당시엔 구경하기가 힘들었어요. 사장님은 처음에 미군 부대에서 쓰레기로 처분하던 책을 모아다 팔았다고 하는데요. 내가 제일 처음에 그 전에 책 장사하면서 이런 책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여기 몇 년도에? 우리가 이제 70년도 초반, 70년도, 80년도까지. 이게 어떻게 팔았냐면, 이제 여기 구두가 나오면, 요거를 뜯어가지고, 요 호지케이스 찍어가지고 팔았어요, 이게. 이거는 이제 구두 만드는 데 갖다 팔고, 그리고 이제 양장은 이제 여기도 양장점, 명동 양장점 같은 데다 요걸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랬어요. 옛날 돌아가신 양반 누가 앙드레 김 그런 데다 갖다 팔고 그랬어요. 10월을 기약하면서요. 70년대의 음악다방에도 영어의 추억이 서려 있습니다. 판탈론과 장발의 대학생들은 신청곡 하나를 쓰는 데에도 심사숙고를 했지요.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쯤은 멋지게 영어로 쓰고 싶었으니 말이죠. 뭐 그냥 신청 메모지 전부를 영어로 딱 쓰는 거예요. Dear DJ 뭐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웬만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사도라 그러면 이제 스페링이 좀 어려운 건 한글로 쓰거든. 근데 그 친구들은 쫙하게 스페링까지 영어로 쫙 써가지고 DJ를 좀 당혹해 하죠. DJ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영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던 시절입니다. 팝송이다. 젊은들에게는 하나의 긍지죠. 우쭐댈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팝송이었어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영화 마이웨이에서 직접 연기도 하고 노래하면서 자, 이 음악을 한 15년 전에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스페링을 써가면서 적어봤습니다. 자주 들어오는 신청곡 몇 개쯤은 영어 가사를 달달 외울 정도로 직접 써가며 외우기도 했습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1970년대 미 8군을 중심으로 미군 부대 문화는 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여과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미군 부대는 장병들을 위로할 무대가 필요했고 한국 연예인들은 제대로 기량을 펼칠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한 단위 부대에 4개가량의 그 클럽이 있으니까 상당히 소위 공연의 수요가 많은 거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공연단체들이 미 8군을 전문으로 다니는 그런 공연단체들이 생기게 됐던 거죠.
그 A 클래스 위에 한 단계 우위를 주는 그것이 이제 최고의 어떤 그런 이제 점수인데, 이제 그걸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뭐 거의 뭐 그 AFK 라디오를 뭐 24시간 켜놓고 있으니까 계속 머리맡에 놔두고 그것도 어떤 풍토를 그대로 또 몸에 이렇게 배기 위한 그런 이제 작업들을 많이 했죠. 7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중에 미 8군 무대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였는데 최고의 대우를 받던 곳도 미 8군 무대였습니다. 한참 저희들이 키브로더스 전성기 때는 조용필과 그림자, 김은과 트리퍼스, 히식스, 저희들 키브로더스 이 네 팀이 한 집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무대에서 팝송을 불러야 했던 가수들은 영어의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가사의 뜻을 알아야 하고 특히 발음을 알아야 했으니 공부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그 판을 저희들이 구해서 그 판을 듣고 밤새도록 듣고 가사를 정말 한글로 적어가지고 다시 영어로 만들어갖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했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미군 병사들하고 좀 가까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미군한테 가사를 따달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가까운 친구한테, 미군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땄을 때는 좀 더 자신있게 그 가사를 불렀죠. 사회 전반에 미국 문화가 확산돼 가는 동안 학교의 영어 교육도 몇 차례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 과정은 1954년 기틀을 잡았는데요. 중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영어가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당시 1차 영어 교육 과정의 목표는 영어와 국어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으로 독해와 작문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수 방법이 1번씩 문법 번역, 쉽게 하면 해석, 문법 독해 이런 번역식 교육에 일반됐는데 여기 플러스 청화식, 청화는 듣고 말하는 식 문형 연습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차 교육 과정에서. 그러다 1963년 2차 교육 과정에서는 영어가 제1외국어로 채택되었고 1973년 3차 교육 과정에서는 어휘와 문법 비중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교육 과정의 변화를 보면 공교육에서 영어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미국 문화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영어 교육도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팝 컬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미쳤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또 영어를 배우는 학생도 많이 있었고 그런 면은 또 부인할 수 없지 않나. 근데 교육과정 측면에서 영향력이라는 건 그 미군정 시대에는 그 영어가 공교육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다져가는 그런 데 역할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지난 시절 우리는 이 문장 하나에 꿈을 키우던 기억이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아마 그 학교 때에 그 여러 그 선생님들께서 이상을 높이 갖자 이러면서 이제 비동사를 가르쳐 주면서 boys be ambitious 했던 그런 것들도 뭐 기억이 납니다. Boys be ambitious.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그동안에는 앞으로 무엇을 할까 막막했던 것이 나도 좀 꿈을 크게 꾸고 세계로 눈을 돌려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 더 높은 단계를 꿈꾸었던 시절, 모두가 가난했고 모두가 잘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에 눈떴던 시대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수출 촉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섬유와 의류 등 경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엄청난 무역 성장을 이룹니다. 이 시기 연간 수출 증가율은 40%. 해외를 수시로 드나드는 무역인들이 늘어갔고 영어는 필수이자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그 수출은 뭐 우리나라로서는 지상 과제였고, 근데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영어가 아주 유력한 수단으로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를 잘하면 어쨌든 우대가 좀 많이 됐어요. 취직하기도 훨씬 편했고. All part of the world, 세계 각국에다가 무역량이 커지면서 특화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 무역학과를 졸업한 최낙복 교수. 당시 무역학과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무역학과 나오면은 소위 말해서 업어간다 그럴까요? 다 그냥 기업체에서 입도 선배 먼저 졸업하기 전에 다 취업이 되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취업하기는 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무역학과만이는 그 예외로 각 기업체에서 그 당시에도 또 종합무역상사라는 게 있었어요. 종합무역상사는 그 외대 졸업생들을 그냥 다 먼저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확정되는 이제 그런 시대였죠. 1977년 드디어 100억 불 수출 달성. 정부의 수출 촉진 정책과 무역인들의 열정이 낳은 쾌거였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수출 경제 시대가 찾아왔지만 문제는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영어, 실전 영어였습니다. 그 영어가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거의 유일한 그 언어였기 때문에 영어만 잘하면 그 효과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었고. 잘 안 나오죠, 영어가. 영어가 잘 안 나와요.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냥 정말 그냥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진장으로 힘들죠. 이때 직장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이 무역 영어라는 책이었습니다. 무역 현장에서 쓰이는 실용 영어를 중심으로 엮은 일종의 회화책이었죠. 영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가 국제화, 개방화의 어떤 첫 단추를 놓는, 외국에서도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 아무래도 사용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아마 4차 교육과정이 아닌가. 1981년 제4차 교과과정에서도 생활영어 구사력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기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확한 의사전달 능력을 키우고자 했는데요. 대화 형식의 예문이 보다 풍부해진 것도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실질적인 영어 구사 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그동안의 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과 반성도 잇따랐습니다. 정형화된 문법 위주의 교육 탓에 말하기와 듣기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다는 지적이었죠.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10년을 배우고도 외국인과 말 한마디 못하는 영어. 그리고 입시 위주의 영어 교육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온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그때 대학의 시험이라든지 웬만한 시험들은 이렇게 문장 이 주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라, 이에 대한 번역을 해라 하는 식으로만 시험이 나왔죠.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보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글을 써야 하니까, 창문화해야 하니까 구조가 필요하죠. 그게 구조하긴 문법을 위주로 배울 수밖에 없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법과 독해만 배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법 암기에 치중했던 시절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넣어야죠, 연대 넣어야죠, 고대 넣어야죠, 서강대 넣어야죠. 이렇게 좋은 대학을 자꾸 넣어야 되는데 회화 가지고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회화 시험을 하면. 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에 갈증을 느꼈던 학생들은 나름의 방법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보기 드문 손편지를 영어로 쓰고 있는데요. 1970년대 유행했던 해외 펜팔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70년대에 잡지책 뒷부분에 빼곡하게 실려있던 외국인들의 주소 말이죠. 그렇게 시작된 펜팔은 당시 젊은이들에게 영어를 써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었죠. 펜팔은 제가 국민학교, 요즘 말로 초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그 어린이 잡지 뒤에 있는 그 해외 펜팔을 소개해주는 그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 연락을 했고, 막 그 당시 돈으로 지금부터 41년 전이니까 500원 정도 회비를 내고. 허영환 씨가 40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만 500통이 넘는데요. 캐나다 펜팔 친구와는 지금까지 어머니와 아들의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저는 당신이 밴쿠버의 선 뉴스페이퍼에 실은 광고를 보고 이틀 전에 보고 지금 캐나다에 있는 펜팔을 하고자 하는 사람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저는 학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도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한국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편지 온 거를 이렇게 보면요, 좀 글씨도 작고 그런데 편지를 다시 한번 옮길 적음으로써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이 당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영어 공부 확실히 되지 않습니까? 딱 새로 옮겨 적으면서, 그리고 또 모르는 단어 이렇게 적으면서,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죠. 캐나다에서 온 편지들은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참고서가 되었습니다. 편지 한 통 한 통을 일일이 필사를 하는 동안 영어 실력도 몰라보게 늘었다고 하죠.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영어를 좀 잘해보고 싶어서, 근데 그 당시 이제 또 펜팔이 유행을 했었고요. To writer, dear writer, hi. You will remember me from the Huff family. I'm Benjamin's little sister, and I forgot to tell. And ate at a restaurant. 용환 씨 가족에게 영어는 삶의 일부이자 세상을 보는 창이 아닐까요? 저는 영어가 단지 어떤 영국이나 캐나다 주로 사용하는 그 나라 사람들 언어라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 한 영어를 들었지만도, 그러나 저는 영어를 조금 하면서부터 어디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 자신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미 세계의 한 시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everyone. How are you? How are you this morning? 기차를 놓친 경우에 출근길, 영어 한마디로 아침을 열어주던 라디오 시대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 1980년대 초 컬러 TV 시대가 열리면서 생활 영어 열풍도 막이 올랐습니다. On the subway. On the subway. Get to City Hall. Get to City Hall on the subway. 또 이 모든 방송을 한국말로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부 다 그 영어를 먼저 하고 한국말을 번역했는데, 난 그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말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어디 가십니까를 한국말을 하고 Where are you headed?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런 방법을 합니다.
would you like to go today? I'd like a ticket to Jeju Island, please. Round trip or one way? Round trip, please. 생활 영어라는 말 자체가 낯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문법 위주의 영어와 전혀 다른 대화 내용은 신선함을 넘어 충격으로까지 다가왔었죠. 네, 당시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문법 중심, 독해 중심의 영어만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실제로 생활 영어, 미국 사람들이 통하는 영어를 듣는다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정말 그 생소하고 또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 샵에 갔을 때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져가시겠습니까? 할 땐 here or to go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영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죠. Would you like to eat your food here or take your food outside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here or to go 하니까 이게 안 들어왔다는 거죠. 생활 영어 열풍이 불면서 원어민 강사가 있는 영어 학원들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소문난 회화 학원 앞에선 매일 새벽 수강생들이 줄을 서 장사진을 치르는 풍경도 흔했습니다. 학원을 문을 열자마자 학생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어디 가도 외국인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앉아서 영어 해볼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통행금지 있는 그 시절에도 그 전날 밤에서부터 학생들이 줄을 서 있으면 경찰이 지나가다 너 왜 여기 서 있냐고 물어봤대죠. 그러면 나 여기 등록하러 왔다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회화 관련해서 회화학원도 다녔고,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학원은 영어 학원은 그래도 계속 꾸준히 다니지 않았나. 그 다음에 AFKN 청취 이런 것도 했었고, 제가 생각할 때 그러고 뭐 팝스 잉글리시, 오성식의 팝스 잉글리시 그런 것도 테이프 꽤 많이 그래도 좀 들었던 것 같고. 2013년 한국. 영어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닙니다. Very nice to meet you. English. 이미 우리 가까이에서 숨을 쉬고 있는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How long you stay here? A year. Huh? 1 year. 1 year. Banking, not commercial banking. At that time, all the time, it was commercial banking time. At that time, I worked there. Very nice to meet you. Yeah. Have a nice day.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영국에서. 영국에서. 뭐라고 말인가요? 저 고대 교환 학생으로 1년간 와 있대요. 근데 내가 옛날에 이제 그 영국은행에서 일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영국 사람 만나서 반갑다고 뭐 그 얘기하고. Have you taken a picture with? 평생 외국인 회사를 다니며 영어 실력을 쌓은 이장원 씨는 은퇴 후에도 재능을 살려 영어 통역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통역 봉사의 인연은 88 서울 올림픽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룹을 정해줘가지고 그 그룹별로 매주 모여서 영어 회화 연습을 좀 하도록 이렇게 조직이 위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미 8군에서 자원봉사한 그 원어민을 우리 팀에, 그러니까 각 영어 회화 이제 통역 팀이겠죠. 그 팀에 전부 배정을 해가지고 또 매주 같이 모여서 이제 이 영어 회화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영어의 필요성과 영어의 소통 능력을 체험한 계기가 됐습니다.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고 대회조직위원회 올림픽 통역봉사자만 3만여 명이 필요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숨은 실력자들이 대거 출동해서 세계인들을 맞이했었죠. 어쩌면 서울올림픽은 광복 이후 우리 사회 안에 잠재돼 있던 영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본 기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림픽 자원봉사를 계기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던 박희옥 씨입니다. Can you take us to the tower? The big tower? Big tower? Yeah, please. No problem. Hello. I'm glad to meet you here.
Excuse me, I don't think we even proper introduce. No. As you can see, my uniform, my personal taxi driver in Korea. I see you have Oprah Winfrey on your dashboard. This is my girlfriend. This is your girlfriend? Wow, she's pretty. Yeah. Where did you meet? In America? Huh? Did you meet her in America? Where did I meet her? Yes. 10 years ago. Where did I meet her? Yes. In my dream. Very nice. What do you think of my English speaking? 재치 있는 그의 말솜씨에 외국인 손님도 놀랄 정도입니다. I can't speak so good English because we are in globalization. Yeah. We have a bit games, Asian Games and Olympic Games. At the time, the government says many visitors will come to Korea, so I need practical English. So I studied hard myself, and it's very convenient. It's very important for me. 감사합니다. Thank you. 세계화 물결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1990년대 중반, 우리 교육과정은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습니다.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기본 교과목으로 처음 지정됐는데요. 생활영어와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능력이 강조됐습니다. 눈으로 읽고 머리로 암기하는 문법과 독해 대신 말하고 듣는 수업이 주를 이룹니다.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죠. 거기다가 인터넷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 모든 사람을 가깝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읽는 거와 문법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서로 쉽게 말하고 알아듣고 또 쉽게 써서 커뮤니케이트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듣고 또 읽고 그 자기가 배운 내용, 아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쓰는 정말 균형 잡힌 영어 실력이 중요한 거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모습 봤는데 좀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수년간 텔레비전 보면서 오늘날 한국인에게 영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평창올림픽 유치 당시 영어 프레젠테이션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나승현 씨를 만났습니다. 공부도 싫어지는 영어도 싫어지는 두 번의 고백 끝에 얻은 동계올림픽의 유치는 전 국민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는데요. 프레젠터로 나섰던 승현 씨는 유창한 영어로 너반의 스타가 됐습니다. 그때 한국인들 가슴속에 떠올랐던 자부심. 그것은 어쩌면 우리도 이제 세계인들을 매혹시키는 영어 고사자를 배출해냈다라는 뿌듯함이 아니었을까요? It is a race about dreams. It is a race about human potential.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하셨어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을지 몰라도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떨렸었죠.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저를 비롯한 모든 프리젠터들이 좀 비장한 각오로 올라섰던 것 같아요. 이번에 성공했었던 요인 중에 로게 위원장님이, IOC 위원장이 세 가지를 꼽으셨는데요. 네. 하나는 리더십, 그러니까 팀워크가 아주 좋았다고 말했었고, 둘째로는 여성들의 역할이 컸었다고 해요. 네.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서 이상화 선수 같은 네. 여성분들이 많이 활약을 했고, 세 번째는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는 소통의 한 도구로서 도움이 됐었던 거고, 풍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젊은이들은 영어 표현력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인하할 땐 빵빵하게 불었다가 엑셀할 때 이미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지만 유창한 영어 발음보다 내 생각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어 뭐 단어나 문법 이런 것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뜻하는 바를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상대편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득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사실 외국어를 쓰는 이유가 우리랑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음이나 어떤 영어 교육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담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The heroes, the heroines. It will be inspirational. A time that caught them, a time that lifted us, a time that created something amazing. The medals, the hero, the heroine. 그래서 꼭 원어민처럼 버터 발음이 나는 그런 영어가 아니라도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잘하고 비원어민 그리고 원어민이 본인이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런 데에서 얻는 자신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 낡은 일본 책으로 영어를 배우던 그 시절로부터 60년이 흘렀습니다. 한때 생존의 도구였고 꿈과 야망, 가난의 시대를 넘는 수단이었던 영어. 하지만 이제 한국인은 새로운 영어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즐겁게 나를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영어의 시대. 한국인과 영어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Change the verb. Onida, onika. Have, pp. Should have, would have. Can I have milk?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